정인의 입으로 직접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문학영한테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73-2 생략하겠습니다. 73-2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인은 KD 코퍼레이션이 원동기용 흡착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소개받았습니까? 네.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에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KD 코퍼레이션이 네덜란드 기업인 로얄 더치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쪽은. 정호승 비서관이 그 부탁을 할 당시 정인은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대기업에 납품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은 그런 말을 할 때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잘하는 사람의 회사라는 말은 한마디 한 적이 없죠.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안 들어주셨을 겁니다.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을 통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KD 코퍼레이션이 로얄 더치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걸로 기억이 되죠. 네. 정인은 201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 소개 자료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죠. 몇 차례는 아니고 한두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한두 차례. 어떤 방법으로 정호승 비서관에게 그 자료를 건넸나요?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인편을 보낸다거나 정인이 찾아가서 전달하거나. 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메일로 보낸 것 같은데 우편으로 기억이 잘 안 보냈다고요? 납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된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기술력은 있으나 대기업의 상호 유착 관계, 즉 대기업 카르텔에 진입하지 못하여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보고만을 믿을 수는 없으니 시중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 힘이 없고 또 이제 줄이 안 닿는 데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의 이야기를 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은 유망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확인한 차원에서 정인에게 그 회사 자료를 보내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죠. 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KD 코퍼레이션의 구체적 사업 내용, 납품을 할 대기업이 어떤 그룹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채 단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사장되는 것에 안타깝다고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까? 네. 따라서 정인이 판단하기로는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이 자동차 회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하셨고 항상 그거를 자료를 보면은 또 파악을 하시니까 파악을 하신다면 그게 적절하다고 하시면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아보신 다음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정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력이 사장될 기업에 대하여 말했을 뿐 정인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회사라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말한 사실은 없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은 정인이 소개하려는 KD 코퍼레이션이 정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어떤 부탁이든지 항상 그런 식으로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5-9는 생략하겠습니다. 75-10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KD 코퍼레이션과의 관계를 숨기고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76은 생략했습니다. 77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민원과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할 때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냥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이 부탁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알고 있는 거죠. 식으로는 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민원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절하면 시행하라는 투의 지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민원 부탁을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시중의 민심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KD 코퍼레이션 외에 다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하여도 말한 사실이 일부 있긴 있죠. 네.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KD 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는데 그 중소기업은 실제 대기업에 대한 납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기업 납품업체로 지정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에 안 하시는 분이라고 안 하시는 분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술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대기업에 납품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한두 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그러니까 않죠. 정인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 손 치더라도 기술력이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통과를 못해서 안 된 기업도 있었다는 그런 그렇죠. 것이죠. 네, KD 코퍼레이션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 흡착제인가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아마 저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민원 형태로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그 중소기업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었고 기술력 등 대기업 납품 조건에 맞아야 가능했던 것이죠. 네. 77-5는 생략했습니다. 정인은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게 됐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동생으로부터 알아요. 문화경으로부터 연락을 네네. 받았습니까? 78-는 생략.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에 대하여서 안종범 수석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들어서 아는 바 전혀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얼마어치를 납품했는지도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치 아니고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80 생략. 정의는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81 생략. 정의는 KD 코퍼레이션의 기술력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경으로부터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KD 코퍼레이션이 그 당시 이미 기아 자동차 하청 업체에는 납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네. 82-2입니다. 정의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의 기술력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원동기용 흡착제는 모두 수입품만 사용되고 있었고 국산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으라고 해서 국산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보았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나요? 그 문화경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제품이라도 납품할 수가 없다고 자기네들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의는 현대자동차가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흡착제를 구매하여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되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KD 코퍼레이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그 납품 가격보다 더 많이 절약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추 사유에 기재된 걸 보면 KD 코퍼레이션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 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되게 하였다는 내용은 결국 정인이 아는 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꼭 그런 회사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회사도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는 KD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정욱이 2016년 5월 피청구인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시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한번 이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많은 해외 경험을 얻고자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인이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청서를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신청을 넣어보라고 했다. 네. 그럼 정의는 경제사절단에 신청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만 했지 신청을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그 누구한테 이정욱이가 거기 신청했으니까 좀 잘 좀 봐주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꼭 가야 될 필요도 걔네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85항은 아까 신문에 나왔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정의는 이정욱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은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아니 백은 받았습니다. 예.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백은 서로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거는 그 살해 대가가 아니라 서로 알고 지내면서 저희는 옷도 선물하고 서로 뭐 이렇게 애들 선물도 하고 하니까 뭐 제가 독일 갈 때 그 걔거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은 거지 그 대가로 제가 어떤 거를 받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백을 몇 개 받았나요? 하나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거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요. 대통령 절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정의는 KD 코퍼레이션 도와준 데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KD 코퍼레이션 도와줘서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핸드백 좋은 거 하나 받았다고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2015년 10월경 광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자금은 누가 얼마를 내어서 그 회사를 설립했던가요? 차은택 씨가 그 설립을 하고 그거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차명 주주만 해주고 돈만 좀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발기는 누구였고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압니까? 그쪽에서 다 했을 겁니다. 차은택 쪽에서 다 한 것이다. 저는 운영이나 이런 거 일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도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김홍탁이었는데 김홍탁과 정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홍탁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차은택이 친구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홍탁이가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사가 되고 난 다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가요? 네. 플레이그라운드의 초기 설립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는가요? 아니면 납입금에 대한 장부 증명을 한 후 즉시 인출되었는지 혹시 정의는 아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운영 관계나 격리 관계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관여도 안 했고. 결국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에 돈만 조금 상당 부분 됐을 뿐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전혀 운영이나 체계나 뭐 어디서 뭐를 갖고 이제 돈이 돌아가는지 누가 얼마 받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관여도 안 했고.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 주식 중 박지우 명의로 35%, 이문주 명의로 35%, 합계 70%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정인이 이와 같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은 설립 당시 차은택에게 설립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인가요? 네. 정인과 차은택은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3, 4개월 후 차은택이 정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주식을 차은택 명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정인은 회사 설립 당시 차은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을 뿐 실제로는 플레이그라운드의 대주주가 아니란 그런 주장이네요. 직접적인 운영도 안 했고 저기도 안 했고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장순호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관계가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빠지라고 해서 다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 언론 및 정인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제 소유자인 정인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앞세워서 미래의 재산을 이용하여 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보도 또는 주장하고 있는데 정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간 적도 없고 제 차명해서 돈이 저기 10만 원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미래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인이 그 사업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이성원이하고 저기 차은택 씨가 한 것 같습니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은 정인의 측근입니까? 측근 아닙니다. 저는 차은택 씨한테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정인은 김성현이 플레이그라운드 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임대로 한 사실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집어넣는데 제가 왜 선임을 하냐고요. 정인 모르게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네, 취지인가요? 네. 정인은 김성현이 플레이그라운드 이사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차은택 회사에서 그 김성현 씨는 계속 일을 해왔고 그 차명으로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 그 이사로 집어넣었던 것 같고 차은택 씨가 자기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아마 계속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닌 일이지만. 정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아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정인은 2016년 4월 피청구인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기간 중 문화교류공연과 관련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관여를 하여 그 대금 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모릅니다. 알고 없습니다. 90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정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1월 초순경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성하라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본인이 만들어서 한번 갖고 온 그 A4 용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현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온 회사를 회사 만들어서. 소개 자료를 네, 정인이 본 적은 있다. 네, 나중에 봤습니다. 정인은 2016년 2월경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92-1 생략했습니다. 93항입니다. 정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지. 나중이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나요?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인가. 광고 수주가 때로부터 한 달 뒤에 예.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김성현이한테 씨한테 들은 김성현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예. 93-1 생략했습니다. 정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뭐 어떤 정인으로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하는 거.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제작사에 하청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관계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광고 쪽을 잘 모르니까. 광고업계에 대해서는 정인은 잘 몰라요. 네. 정인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너션의 양해를 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정인은 이노션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딸인 정성이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로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한 것은 이노션의 광고 물량 중 일부를 다시 플레이그라운드로 배정한 것이므로 결국 다른 중소 광고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발주 금액 70억 6,627만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아서 9억 1,80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3월 30일 KT의 광고 대행사로 결정되어 총 7건 매출 합계 68억 원의 광고 발주 대금을 받았고 합계 5억 1,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와 같이 KT로부터 광고 대행사로 지정되도록 청와대 관계자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6월 한 아프리카 문화교류 행사 명목으로 해외 문화원으로부터 사업비 받은 사실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97년에 한 생각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와 같이 두 달간에 9억 원을 넘는 수익을 올렸다면 정의는 얼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까? 배당금 안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분을 빌려준 거고 그래서 그 지분만큼만 받아서 나온 겁니다. 청산할 때. 앞으로 얼마 정의한테 배당해 주겠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냥 저기 빌려준 거에 비는 그럼 거지.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당시 주식 납입 대금을 차은택에게 빌려주고 그걸 지금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플레이그라운드의 어떤 영업 활동에 따른 이익 배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그런 관심도 취지인가요? 없고 계획도 안 하고 계약서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계약서도 작성하고 돈도 받고 그럴 때마다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두 개 회사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주주 배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현재 영업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양도할 때 김성현이하고 다 씨하고 했대는데 그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뭐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식에서 포스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의는 K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 블루K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스포츠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블루K에서 돈을 뺄 만큼 그렇게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고 각자 그 생존하는 그건데 그 박헌영이가 자기가 기획한 일을 전부 저한테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더 블루K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설립한 게 아니라 도와준 겁니다. 설립에 도와주었다. 더 블루K 설립 자금은 누가 얼마를 내서 주식회사 설립했나요? 그거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WK 초기 설립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나요? 아니면 납입금에 대한 잔고 증명을 한 후 즉시 인출되었나요? 즉시 인출이 되었죠. 예? 즉시 인출이 되었죠. 즉시 인출되었. 그 경비로 다 쓰여졌죠. 설립 자본금은 경비로 다 쓰여졌다.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경비로 사용된 것은 어떻게 알죠? 네? 경비로 사용됐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경비로 사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WK 발기는 누구였고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했나요? 아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무서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에서. 세무사무실. 고영태가 작성이시다. 정의는 WK 주식은 몇 % 보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유한 건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능 기부나 그 유능한 선수들을 키워서 올림픽에 가는 그런 연유 관계를 해서 좋은 뜻에서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뭐 K스포츠에서 돈을 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어쨌든 간 주식회사니까 이익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질 않아서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이익을 낼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K스포츠를 빼려고 얘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정의는 WK 임직원들이 K스포츠 임직원들을 만나 업무 협조를 논의하고 WK가 K스포츠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익의 20, 30%를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K스포츠는 2016년 1월 13일 설립되었고 WK는 하루 전인 2016년 1월 12일 설립되었으므로 정인이 WK 설립일자를 K스포츠 설립일자와 거의 일치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치되어 있는지. 정인은 WK는 고영태와 고영태 친구들로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정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104입니다. 조성민은 어떻게 알죠? WK 대표이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게 고영태를 이야기하나요? 아니, 그럼 고용때도 알고 제가 아는 사람 여행사 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장순호죠?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순호. 네네. 정의는 조성민을 WK 대표이사로 추천하거나 선임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뭐 고용태가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의는 2016년 2월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WK가 그 선수단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걔네들이 전부 계획을 만든 거지 그건 성사되지도 않고 성사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인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배드민턴은 노승일이가 옛날에 그 한체대 있을 때 자기가 배드민턴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노승일이가 얘기 들었죠. 계획을 세워서 정인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승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100-7) 생략 100-8입니다. 정의는 그 기획안을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 팀 창단하고 WK가 선수단 매니지먼트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K스포츠단에서 전체적인 그 기획서가 들어간 건지는 모르지만 이쪽에서 따로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항입니다. 정의는 2016년 2월 25일 WK 조승민 대표에게 포스코 황은영 경영지원본부장을 찾아가 스포츠팀 창단 비용으로 46억 원 상당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K블루K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또 재판 중이고. 그거는 노승이라고 그쪽에 걔네들의 전부 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조승민과 황은영 포스코 황은영 본부장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과의 내용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거는 K스포츠단에서 미리 정해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진행한 일인데 저한테 그걸 다 얘기 뒤집어 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그런 내용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제쯤 들었나요? 어떤 내용이요? 조승민이 황은영 포스코 황은영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 그다음 안종범 수석이 그 조정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었다는 게 언제쯤 들었다는 건가요? 폐업을 하기 한두 달 전에 결정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폐업 한 달 전쯤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나의 뜻은 다 생략을 하고 107-6 48페이지 107-6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정인이 청와대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영태, 노승일 등이 정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함부로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에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WK를 통해서 어떤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고영태, 노성일이 등이 정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이미 걔네들은 다른 데서 그쪽에서 그 예상이라는 회사를 옆에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WK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상은 자기네들끼리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2014년도 그거 촬영 의상실에서 할 때부터 계속 그 자료를 모아가면서 그것들을 축적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KT 관련입니다. 정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 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0년 1월경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모스코스 회사는 설립한 적 없습니다. 정의는 모스코스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관계인지 아나요? 어떤 관계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정의는 2015년 1월경 대기업들로부터 광고 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정인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 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8-3생략, 108-4생략. 정의는 차은택으로부터 이동수, 신혜성 소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동수 씨는 얼굴도 모릅니다. 신혜성은 어떻습니까? 신혜성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게 언제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건가요?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신혜성이 KT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알았다. 예. 그런 취지인가요? 예. 정의는 2015년 1월경 및 2015년 8월경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안정범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를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신혜성도 KT에 채용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8-7 생략, 108-8도 생략. 정의는 2015년 10월경 및 2016년 2월경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이동수를 KT의 IMC 본부장으로 신혜성은 IMC 본부 상무부로 각 인사 발령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9-1 생략, 109-2도 생략, 109-2-1도 생략, 109-3도 생략. 정의는 2016년 2월경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안정문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플레이그라운드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은택 씨가 그건 KT는 잘 알고 이동수 씨를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차은택이 이동수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 정의는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네. 그런 취지인가요? 네. 109-5도 생략, 109-6도 생략, 110항입니다. 정의는 2016년 1월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은 WK가 만든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WK가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그때 K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그와 같은 용역 계약 제안서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노승일과 박헌영이 자기네들끼리 그러한 K스포츠사에다 계약 제안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다. 네. 제가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2입니다) 정의는 2016년 1월 20일경 정호승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WK 간 스포츠팀 창단 운영 관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인이 대통령에 직접 요청한 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정호승 비서관에게 WK는 독일의 유명한 마케팅 업체 서울지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때는 이미 없어졌을 텐데요. 뭐가 없었다는 건가요? 블루케이 독일 이렇게. 블루K 독일이 없어졌을 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110-4생략.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즈의 WK를 소개해 달라면서 WK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의는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즈의 WK를 소개해 달라면서 WK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2016년 1월 24일경 대통령 또는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승 비서관에게 K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안종범 수석이 2016년 1월 26일 김종 차관에게 K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WK 조승민 대표이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정현식과 조승민이 김종 차관을 만나러 가기 전 정인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정의는 2016년 1월 28일 조승민과 WK 이사 고영태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이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승민과 고영태가 그랜드 코리아 레이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상당의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WK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네. 112생략. 114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 계약이 체결이 지연되자 정의는 2016년 2월 하순경 김종 차관에게 계약 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 운영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의 지시로 이기우와 조승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지시한 사실도 결국 모르겠네요. 네. 그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니까. 정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2016년 5월 24일 계약에 따라서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 계약금 명목으로 각 2천만 원씩 합계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WK는 선수들로부터 전속 계약금의 절반인 3천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고영태로부터 네. 계약 그 3천만 원 받고 난 뒤에 들었다. 다 받고 나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 계약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돈은 들어왔지만 에이전트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거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아니라 직접 그쪽에서 GK에서 하는 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WK가 받은 3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가요? 저는 그 격리 금액은 모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호승 비서관이 정인에게 공무상 비밀인 서류 문서들을 전송하거나 직접 건네준 사실로 재판이 회부되어 정인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당시 원동기용 합작체는 모두 수입품만 사용되고 있었고 국산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으라고 해서 국산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보았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나요? 그 문화경위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그 좋은 제품이라도 납품할 수가 없다고 그 자기네들 그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의는 현대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협착제를 구매하여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되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그 납품 가격보다 더 많이 그 절약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추 사유에 기재된 걸 보면 KD코퍼레이션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 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되게 하였다는 내용은 결국 정인이 아는 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꼭 그런 회사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회사도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는 KD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정욱이 2016년 5월 피청구인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시 경제 사절단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한번 이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많은 해외 경험을 얻고자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인이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청서를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신청을 넣어보라고 했다. 네. 그럼 정의는 경제사절단에 신청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만 했지 신청을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그 누구한테 이정욱이가 거기 신청했으니까 좀 잘 좀 봐주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꼭 가야 될 필요도 걔네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85항은 아까 신문에 나왔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정의는 이정욱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은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아니 백은 받았습니다. 예. 뭐 얼마짜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백은 서로 뭐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거는 그 살해 대가가 아니라 서로 알고 지내면서 저희는 옷도 선물하고 서로 뭐 이렇게 애들 선물도 하고 하니까 뭐 제가 독일 갈 때 그 객거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은 거지 그 대가로 제가 어떤 거를 받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백을 몇 개 받았나요? 하나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거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요. 대통령 절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정의는 KD코퍼레이션 도와준 데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KD코퍼레이션 도와줘서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핸드백 좋은 거 하나 받았다고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2015년 10월경 광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자금은 누가 얼마를 내어서 그 회사를 설립했던가요? 차은택 씨가 그 설립을 하고 그거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차명 주주만 해주고 돈만 좀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발기는 누구였고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압니까? 그쪽에서 다 했을 겁니다. 차은택 쪽에서 다 한 것이다. 저는 운영이나 이런 거 일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도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김홍탁이었는데 김홍탁과 정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홍탁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차은택이 친구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홍탁이가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사가 되고 난 다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가요? 네. 플레이그라운드의 초기 설립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는가요? 아니면 납입금에 대한 장부 증명을 한 후 즉시 인출되었는지 혹시 정의는 아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운영 관계나 격리 관계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관여도 안 했고. 결국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에 돈만 조금 상당 부분 됐을 뿐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전혀 운영이나 체계나 뭐 어디서 뭐를 갖고 있는지 돈이 돌아가는지 누가 얼마 받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관여도 안 했고. 정의는 플레이그라운드 주식 중 박지우 명의로 35%, 이문주 명의로 35%, 합계 70%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증인이 이와 같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은 설립 당시 차은택에게 설립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인가요? 네. 증인과 차은택은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3, 4개월 후 차은택이 증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주식을 차은택 명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증인은 회사 설립 당시 차은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로 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하여도 말한 사실이 일부 있긴 있죠. 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KD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는데 그 중소기업은 실제 대기업에 대한 납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기업 납품업체로 지정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에 안 하시는 분이라고 아니, 안 하시는 분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술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대기업에 납품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한두 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그러니까 하죠. 정인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 손 치더라도 기술력이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통과를 못해서 안 된 기업도 있었다는 그런 그렇죠. 것이죠. 네, KD 코퍼레이션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 흡착제인가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아마 저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민원 형태로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그 중소기업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었고 기술력 등 대기업 납품 조건에 맞아야 가능했던 것이죠. 네. 77-5 생략했습니다. 정인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게 됐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동생으로부터 문화경으로부터 연락을 네, 받았습니까? 78-2 생략. 정인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에 대하여서 안종범 수석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들어서 아는 바 전혀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얼마어치를 납품했는지도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치 아니고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80 생략. 정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81 생략. 정의는 KD코퍼레이션의 기술력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경으로부터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KD코퍼레이션이 그 당시 이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는 납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네. 82-2입니다. 정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의 기술력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고 있어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 힘이 없고 또 이제 줄이 안 닿는 데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해도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의 이야기를 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은 유망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확인한 차원에서 정인에게 그 회사 자료를 보내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죠. 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KD코퍼레이션의 구체적 사업 내용, 납품을 할 대기업이 어떤 그룹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채 단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사장되는 것에 안타깝다고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까? 네. 따라서 정인이 판단하기로는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은 KD코퍼레이션이 자동차 회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하셨고 항상 그거를 자료를 보면은 또 파악을 하시니까 파악을 하신다면 그게 적절하다고 하시면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아보신 다음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정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력이 사장될 기업에 대하여 말했을 뿐 정인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회사라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말한 사실은 없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은 정인이 소개하려는 KD 코퍼레이션이 정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어떤 부탁이든지 항상 그런 식으로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5-9는 생략하겠습니다. 75-10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KD 코퍼레이션과의 관계를 숨기고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76은 생략하겠습니다. 77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민원과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할 때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냥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이 부탁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알고 있는 거죠. 식으로는 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민원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절하면 시행하라는 투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민원 부탁을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시중의 민심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KD 코퍼레이션 외에 다른 정의의 입으로 직접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문학영한테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73-1에 생략하겠습니다. 73-2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의는 KD 코퍼레이션이 원동기용 흡착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소개받았습니까? 네. 정의는 정호승 비서관에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KD 코퍼레이션이 네덜란드 기업인 로얄 더치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쪽은. 정호승 비서관이 그 부탁을 할 당시 정의는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대기업에 납품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는 그런 말을 할 때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잘하는 사람의 회사라는 말은 한마디 한 적이 없죠.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안 들어주셨을 겁니다. 정의는 정호승 비서관을 통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KD 코퍼레이션이 로얄 더치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걸로 기억이 되죠. 네. 정의는 201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 소개 자료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죠. 몇 차례는 아니고 한두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한두 차례. 어떤 방법으로 정호승 비서관에게 그 자료를 건넸나요?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인편으로 보낸다거나 정인이 찾아가서 전달하거나. 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메일로 보낸 것 같은데 우편으로 기억이 잘 보냈다고요? 안 납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된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정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기술력은 있으나 대기업의 상호 유착 관계, 즉 대기업 카르텔에 진입하지 못하여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보고만을 믿을 수는 없으니 시중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대기업들